안녕하세요. 혜광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손금을 보고 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 미래를 창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 즉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된다 이런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착하게 심사숙고해가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후닥닥 성급하게 다혈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잘 안 되죠. 왜? 성격은 타고났기 때문에, 즉 유전적인 소인이 들어있다. 물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바꾸기 정말로 힘들죠. 하지만 자신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 즉 후천적인 노력이 결부되면 그만큼 삶의 모양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성격을 표출하는 것은 무엇이 지령을 내리죠? 두뇌가 지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지령을 내리는 두뇌는 보이지가 않죠.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두뇌와 연결된 특수한 감각기관이 우리 몸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손이다. 손은 우리가 금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두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 성격 이런 것들이 손에 나타나 있으니 손을 보면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것을 확실하게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손은 두뇌에 보이는 스크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손에는 타고난 유전적인 정보와 또 본인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삶을 끌고 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도 변하지 않는 거와 변하는 게 있어요. 자, 손가락 길이, 모양, 형태 이런 거 안 변하죠. 짐은 안 변합니다. 단지 변하는 건 손금은 변하죠. 손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한다. 하지만 손의 모양이나 형태, 지문 이런 것은 안 변한다. 손가락을 보면 길이가 다 다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각 손가락마다 용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골프를 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할 때 손가락 하나하나 쓰임새가 다 달라요. 즉 각 손가락에도 고유한 특성과 재능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지손가락이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운데 손가락, 약지 이런 것이 발달된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 특성이나 재능이나 개성도 다르더라. 또 손가락을 보고 성격이나 이 사람이 무엇을 주로 추구하는지, 자존심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손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찾는 일이다. 나의 본성, 나의 재능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길을 어떻게 통제해가면서 가느냐, 어떠한 전략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기술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점점 자아가 상실돼 가고 있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왜 특히 젊은이들, 연예인들 많이 따라가게 하죠. 따라가게 한다는 것은 곧 자아는 그만큼 상실돼 가고 있다 이런 말도 돼요. 자, 다시 강조하자면 손에는 영혼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다. 그런데 그 밝은 창문에 도달하기까지는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층층이 쌓여 있다. 그것을 하나씩 벗겨내서 자신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본성을 찾아내는 것. 그럼으로써 자기 발전의 방향을 찾고 그야말로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손을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왜 DNA 한 가닥에도 수많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그러한 숱하게 많은 두뇌의 정보가
손에 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손은 두뇌의 스크린, 두뇌의 표상,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때론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손짓으로 먼저 대화를 하죠. 그러면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바디 랭귀지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 바로 손짓이다. 그런데 손과 손금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인류 문명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한다. 처음 손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 페니키아 시대 약 4000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중세기까지만 해도 이거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신비주의적이다, 이렇게 무지한 시대에 유물로 치부되어 왔어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도의 현미경으로 뇌파를 촬영해서 뇌파가 변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손금에 나타나는 과정을 연구하고, 왜 기운, 아우라라고 하죠. 자, 명상을 하고 났더니 그 아우라가 어떻게 변하더라. 이러한 것들과 손과의 관계 여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두뇌의 아우라 그리고 손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니 옛날부터 내려오던 손과의 관계가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손금을 보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과학과의 관계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금에 관한 이론을 믿어도 되겠죠? 저희 손금 유튜브를 보시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왼손을 보냐 오른손을 보냐 이런 거예요. 정답은 둘 다 본다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있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위주로, 왼손잡이는 왼손 위주로 본다.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손은 선천, 오른손은 후천이에요. 그리고 왼손은 가정적인 것, 내면적인 것, 오른손은 활동적인 것, 직업적인 것, 미래지향적인 것. 하지만 25살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선천적인 손, 즉 왼손을 위주로 본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을 활동적인 손, 왼손을 수동적인 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왼손이 씨앗이라면 오른손은 꽃이다. 그러니까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다 오른손에 있죠. 그래서 오른손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왼손도 중요해요. 왼손은 가족의 영향, 타고난 재능, 어린 시절,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내면에 감춰져 있다. 그건 왼손을 봅니다. 오른손은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자, 왼손은 잠재적인 거, 오른손은 드러나는 부분,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 이런 것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왼손의 손금하고 오른손의 손금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고 확연히 틀린 경우도 있어요. 왼손의 손금과 오른손의 손금이 변함이 없다. 그것은 변화가 없다. 발달된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왼손의 손금이 끊겨 있다든지 선문양이 있다든지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오른손 손금이 뚜렷하고 명확하고 깊고 굵게 뻗어 있다. 그러면 힘들게 시작은 했지만 살아오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손의 손금보다 오른손의 손금이 좋은 것이 더 중요하겠죠. 통계적으로 왼손잡이의 경우가 약 5%에서 1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생기냐?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설이다, 아니면 환경에 적응해 가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 환경설, 또는 좌뇌와 우뇌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손을 사용하는 역할이 다르더라, 기능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손의 크기는 그 사람의 몸집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몸집에 비해서 유난히 크다든지 유난히 작은 경우가 있겠죠. 적당한 손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냐? 자, 여기 손목 주름선부터 손끝까지 이것을 턱 밑에 이렇게 대요. 그러면 얼굴 길이하고 비슷하게 되죠. 이게 적당한 손의 길이입니다.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손이 작은 거예요. 그거보다 크다 그러면 큰 손입니다. 그러면 유난히 작은 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냐? 조급하고 강렬하고 뭔가를 후닥닥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 급한 성격의 소유자다.
반면에 큰 손을 가진 사람들은 세밀하고 섬세하고 느긋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석상이라든지 시계 수리, 치과의사 이런 직업에 적당하겠죠. 흔히 말하기를 손이 큰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이나 손금을 볼 때는 항상 양손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함께 고려해야 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라. 이상으로 우리가 손과 손금을 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